자, 시작하시죠. 앞장하시고. 옴 브루 부바스와 옴 다사비뚜러 바리냠 바르고 데바세아디오 마이 디오이온나 브라조다야 옴 샨띠 샨띠 샨띠히 나마스테. 자, 오늘은 하타요가 퍼리디피카. 혹시 집에 가서 빠տն잘리 요가 수트라 한번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군요. 네, 공부하는 자세가 안 돼 있군요. 근데 애들한테는 그랬죠. 어? 학교 갔다 오면 야야 공부를 잘한 거는 복습이고 예습이고 이렇게 했는데, 예, 도대체 토요일에 뭐 하셨어요? 안 읽어보고. 뭐라 갖고 가노? 배고 잘라고? 아유, 참. 제가 천 몇백 명을 가르쳤다 그랬죠.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저한테 와서 해야 될 질문은, 선생님, 명상을 집에서 이런 명상들을 하고 있는데, 이 명상들이 가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던데,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다들 뭐라 그런다고요? 아사나는 어떻게 되고요? 새 목이 아픈데, 어깨 아픈데, 네, 크로스보디. 샵돌보디 아직도 못 가보고, 크로스보디에서. 샵돌보디에서는 그냥 생활사에서 남편이랑 관계,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주면은, 그래서 못 알아들어.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여러분이 좋아서 내도 지향이 있다고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줄 알고 자기들이 흥분을 하는데,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저희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자기들의 시대를 열고 싶으면 열어야지. 그만큼 이제 노력도 필요로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결과물에 대한 즐거움도 느끼고, 그게 삶이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 좀 하시라고. 특히 경영 공부는 해보면은 처음에 앞에 한번 읽어가지고 중요하다고 색깔펜으로 착 칠해놓잖아. 근데 나중에 보면 그 단어보다는 그 뒤에 단어가 더 중요할 때도 있고, 그 앞에 단어가 더 중요할 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하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차. 잠시만요. 내가 비행기 모드를 안 바꿔가지고. 예,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전화가 한 번씩 오고 메시지가 한 번씩 들어오니까 비행기 모드로 만들어놔야 전화가 안 들어오죠. 못 들어오죠. 전화, 중요한 전화가. 자, 하타요가 체이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실 사람들이 가장 관심 많이 가져 하는 건데, 사실 이것 또한 내가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하는데, 나갔다가 돌아오고 난 뒤에 동작을 하는 거 한 번씩 오래간만에 와서 또 수업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는 거 보면은 변형 동작을 억수로 많이 해.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초급자들한테 변형 동작들이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내가 수업을 진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내가 진행해보면은 내가 가르치는 동작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 그러면서 자꾸 변형만 하면은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변형하는 변형 동작들은 본 동작을 잘하기 위한 변형들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근데 그냥 변형만 계속 동작을 가르치다 보면은 본 동작을 정확하게 해내지 못하게 돼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들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타요가 프리디피카. 하는 뭐라고요? 해, 태양, 선. 타는 문, 달. 당연히 하가 태양이면 타는 거 다 달이겠지 인도말로. 그래서 해달 요가라고, 하타 요가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근데 우리는 주로 음양 이렇게 이야기하죠. 음양 요가, 양음이라고 안 그러죠. 근데 서양은 양이 먼저 나와요.
그 역사적 시대적 배경에 의해서 남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우선되기 때문에 양이 먼저 앞장서고, 하느님도 어머님 아니고요, 아버지죠. 우리나라는요, 애기 점지해 주는 사람 누구예요? 삼신 할아버지면 큰일 나요. 삼신 할머니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음양이라고 표현하죠. 양음 이렇게 안 하죠. 우리는 음이 먼저예요. 우리는 토테미즘부터 시작해가지고 옛날에 원시부족 사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족사회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곰부족, 호랑이부족, 뭐 여우부족, 오소리부족 이런 부족들이 다 뭐라고요? 여자들이 족장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환웅이랑 곰부족 족장이랑 결혼을 해서 알을 낳았는데 여자가 나와야 되는데 여자가 안 나오고 뭐가 나왔다고요? 남자가 나와서 바로 단군이죠. 그러니까 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다고요? 한웅이 본래 모아서 한 동맹으로, 육부를 모아서 한 동맹으로 살고자 했던데, 그게도 육부에 육부, 6개의 부족이에요. 인도의 쌍키아 철학도 뭐라고요? 6개고요. 더 많았을 거라, 실질적으로. 근데 상징적으로 6이라는 숫자가,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거기도 하고, 상징적인 어떤 그런 의미의 철학적인 것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군이 남자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뭘 했다고요? 건국을 했다고. 시족들을 다 모아서 고조선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재정일체 사상이었죠. 무슨 뜻이에요? 재정일체. 제사장과 정치인이 한 몸이었다고. 대통령하고 제사장이 한 사람이 다 주재를 했다고. 탱거리, 단거리 이렇게 하는데 단군을 단거리라 그러거든요. 몽골 쪽에서는요. 그래서 단군은 탱거리, 탱거리가 많은 사람이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몽골어로. 이해가 되셨죠? 그게 이제 뒤에 내려와가지고 주몽이나 이런 사람들이 손에 피를 묻히고 그 샷들이야적인 입장이 되니까 이제 여미울 신녀나 이렇게 여자 신을 신탁을 받은 여자들이 이제 그걸 대신하게 돼요. 제사장을 대신하게 되는 역할을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 제사장 여자들이 정권에 빌부터 무음으로써 뭐 했다고요? 제사장이 가장 낮은 계급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무당들이 그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가장 낮은 계급으로 떨어져서 우리나라에서 불가촉 천민이 됐죠. 백정하고 뭐 이렇게. 우리 천민이 있고 그 천민보다 더 한 불가촉 정민. 정민 위에 뭐예요? 중인, 상인, 그렇죠? 평민, 중인, 양반. 이게 양반들 다 뭐예요? 기득권. 이게 지도계층들이죠. 옛날에 초창기에는 누가 땅을 많이 갖고 있느냐가 지배계층들이었어요. 나라가 땅을 제일 많이 갖고 있었죠. 그래서 뭐 전쟁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면 땅을 하사했죠. 다 나라 땅이었죠. 지금도 나라 땅 많잖아요. 뭐 이런 것들 개인 땅이라고 이제 우리끼리 돈 내놓고 우리끼리 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국은 지금도 나라 땅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 지어 가지고 뭐 할 수 있다고요? 도급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서 지금은 재정일제 사상이 아니죠. 우리나라는 삼법 시대예요. 그렇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나눠져 있죠. 이런 이야기 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행정부는 어디예요? 행정관들부터 해가지고 지금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다 어디에 소속이 돼 있어요? 행정부에 소속이 돼 있죠. 1차적으로. 소방서부터 시작해갖고. 근데 사법부에 해당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행정부에 소속되는 맨 마지막에 행정부의 어떤 안전치안을 관리하는 것은 경찰이죠. 그럼 사법부를 관리하는 곳은 가장 위에는 판사예요. 그 다음에 그걸 그걸 조사를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수장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동안은 검사들이 가지고 있었죠. 그걸 허가해 주는 건 판사들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라고 우리가 영장을 발부하는 거는 판사들이 해요. 그래서 검사들이 영장을 받아내 가지고 뭐 한다고요?
판사한테 가고 검사들이 받아갖고 수사를 하는 거예요. 수사 진행은 누가 해요? 거기 있는 수사관들이 하지만 필요할 때는 행정부의 수사관들에게 협조 요청을 구해서 수사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갖고 오면은 그것들을 검증해가지고 그 어떤 증거를 가지고 판사들이 뭐예요? 판결을 내리죠. 그리고 이런 법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법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법들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입법부죠. 누구예요? 국회의원이죠. 그 입법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컨트롤인데 미국은 그래서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놨죠. 행정부의 수장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내각제들이라 그러죠. 지금 일본이나 이런 총리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행정을 하고 있죠. 대통령은 뭐예요? 영국도 그렇고요. 영국도 수상이 일 다 하죠. 대통령은 상징적으로 뭐라고요? 대외적인 일들, 남들 대통령 만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일들에 접대하고 의견하고 하는 일들을 누가 한다고요? 왕들이 하죠. 일본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킹, 왕이 있는 나라들. 우리나라 왕이 없어졌죠. 다 죽어버리고 이제 이어갈 사람이 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제를 선택했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뭐 덕혜옹주 해가지고 뭐 영화도 만들고 하지만 그렇죠? 비운의 시대를 겪었죠. 조선시대의 마지막 덕혜옹주. 세 사람이 잘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꼬라지는 어때요? 못하는 거 같죠? 누가? 입법부하고 행정부하고 사법부하고 다 개판이에요. 사법부는 이미 대통령을 뭐라고요? 지금 돼 있는 대통령을 이미 뭐라고요? 구속을 해가지고 뭐라고요? 벌금형을 때려도 100만 이상을 때려가지고 뭔가 죄를 갖다가 판결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박이자판하고 그것도 2심에서는 무죄 때리고 판사들은 그러고 나면은 뭐 저한테 뭔 이득이 있을까요? 뭐가 있는지 잘 모르십니까? 판사 마치고 나면 나가면 뭐예요? 로펌에 가겠죠. 월급, 연봉 몇 억씩 받는 로펌. 안 그러면요, 대장동 이런 것처럼 그 회사, 그 기업에 뭐 한다고요? 고문 변호사 돼가지고 월급 받겠지. 김명수가, 박명수가 50억 클럽에 들어가갖고, 그 이재명 무죄 때려주고 가가지고, 대장동과 무죄 때려주고 가갖고 50억 받았잖아요. 그럼 판사들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나오고 나면 이제 밥줄, 자기 월급쟁이잖아. 공무원이잖아. 월급 끊기고 나면은 돈 벌어야 먹고 살 거잖아. 근데 50억 준다 그러는데 내 좀 무죄 좀 때려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하면은 무죄를 때려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판사가. 그런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라고. 뭔 말인 거. 이 판사들이 이념을 가지고 판결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법 연구에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지금 떠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바로 서기 위해서는 입법 행정은 심화에 대해서 못발로 세워요. 국회를 해산해야 돼요. 대충 끌어내려야 되고. 그러면 한 사람만 딱 바르게 쓰면, 한 팀만 딱 바르게 쓰면 우리나라는 똑바로 다시 굴러갈 수 있습니다. 어떤 데가요? 사법부예요. 그래서 지금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저는 지금 유튜브에서 그 이야기를 오늘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지금 올바르게 서야 될 때가 어디라고요? 우리가 계속 가서 데모해야 될 때가 어디라고요? 사법부 올바르게 서라고 사법부 앞에 가서 데모를 해야 돼요. 올바르게 판결해라고. 아니 누굴 판결해라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검사한테 시켜가지고 뭐 해라고요? 수사하고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의혹이 있으면 수사해야지. 다 하잖아. 특검 해가지고 지금 뭐 윤석열이 내란이 뭐니 하고 다 수사하고 있잖아. 김건희 특검 뭐 하고 있잖아. 그것처럼 이렇게 왜 증거가 없었잖아. 근데 의혹이 있으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누군가 정인이 나타나고 그러면 특검을 만들어서 조사를 하는데 왜 이쪽 편은 하고 저쪽 편은 안 하냐는 거예요. 본래 특검이라는 건 누가 하냐면은 여당이 공격하기 위해서 여당인데 힘이 약한 대통령이 없는 여당인데 여당이 의혹이 있는데 힘이 없잖아. 그걸 조사할 수 있는 왜 대통령이 저쪽 팀이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발의하는 게 특검인데 반대로 거꾸로 돼가지고 힘을 갖고 있는 야당이 특검을 만들어 갖고 여당을 단합하는 데 쓰는 것들은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알 수 있지.
근데 그거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사나 이런 걸 이용해갖고 조사를 하면 되는 거라. 자기들이 사업부랑 동조해가지고 해야지. 그래서 상급이 분리가 안 돼가지고 개판이 돼갖고 나락보라지가 이런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자,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대충 알아들었죠? 쉽죠? 알아듣기가. 그래서 누가 깨어나야 되겠어요? 사업부가 깨어나야 되는데 사업부를 보고 깨어나라고 해야 될 사람은 누가 깨어나라 그래야 되겠어요? 우리 국민이 깨어나야 된다고. 이걸 이야기했다고. 이게 제가 보는 세상입니다. 하타 요가 체이법. 하는 태양, 타는 달입니다. 하타. 뭐 음양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잠시 넘어갔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인도에서는 하타 요가인데요. 하는 인도에서는 여기 오른쪽 콧구멍을 따라서 핑갈라디, 왼쪽 콧구멍을 이다나디. 오른쪽 콧구멍은 하, 왼쪽 콧구멍은 타. 그러니까 반을 갈라서 오른쪽은 태양의 기운이 움직인다고 생각했고 왼쪽 코는 달의 기운이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웠다가 일어날 때도 오른쪽 콧구멍을 위로 올려놓고 하면은 일어나서 뭐 활동적인 일을 해야 될 때는 오른쪽 콧구멍이 위로 올라가도록 하고요. 일어나서 명상이나 이런 걸 해야 될 때는 왼쪽 콧구멍을 위로 해놓고는 잠시 휴식했다가 왼쪽 콧구멍이 뻥 뚫리도록 해놓고 일어나서 명상이나 이렇게 깊이 사색하는 것들을 진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반 갈랐어요? 이해하시겠죠? 동양에서 머리는 양, 몸통은 음이라고. 몸은 사각형이니까 팔다리 떼고 사각형이 땅을 닮았고 하늘은 둥거니까 머리를 닮았다. 뭐 이렇게 동양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동양에서는 앞쪽은 임기맥이라 해서 그 뒤에는 독기맥이라 그러고 임맥이라 그러는데 임기맥이 흘러다녀요. 그래서 음의 기운이 앞쪽으로 흘러다닌다고 생각했고 양의 기운은 등 뒤쪽으로 흘러다닙니다. 그래서 배 부르고 등 따신 게 행복이다. 배 부르고 등 따신 게 뭐예요? 하나 얻고 9개월 임신하면은 배부리고 등 따신 거 아이가? 이렇게 옛날 유머들을 날렸다가 요즘 아재 개그라고 아무도 안 웃어주던데 그래도 아재 개그를 날리니까 피식 정도는 하네요. 요즘 젊은 애들한테 아재 개그는 한 개도 안 웃어요. 이해도 못하고 일단 공감이 안 되니까 어저께 내가 노젓는 거 하고 영어로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쳐다보다가 미스 보트 엔지니어 이러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전혀 뱃사공. 우리 때는 이런 것들을 아재 개그로 농담 아니었나요? 넌센스 퀴즈에서 이런 거 많이 나왔는데. 자, 그래서 하타를, 음양을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뭐라고요? 요가. 요가가 뭐예요? 이때까지 우리 요가 공부했어요. 유자, 얼금에다 멍에를 씌우다. 약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요가는 요가 찢다 버릇디 니로다. 요가는 찢다 의식의 버릇디 작용을 니로다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그렇죠? 산매가 까르마들을 모두 닦아내고 나면은 산매가 드러난다. 그걸 닦아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걸 수행해야 되는데 그 수행하는 방법이 끄리야 요가와 아스탕카 요가다. 진짜 우리 겁이 왔잖아. 그러고 난 뒤에 뭐라고요? 산매를 얻어가지고 뭐라고요? 탁한 기후들이 모두 닦이고 나면은 영혼이 드러나서 그 영혼이 깨어있는 삶, 영혼이 드러난 삶을 까이발랴 독존이라고 하고 4장. 그 드러나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3장에서 공부했죠. 초능력들이 일어난다고 그 영혼의 힘으로 살면은. 근데 거기 빠지지 말라고. 거기 막 좋아갖고 막 절기하고 매일 하고 막 하지 말라고. 무당들이 잠시 그 능력이 왔는데 뭐라고요? 신이 왔는데 그걸 자꾸 쓰다 보면 돈 버는데 쓰다 보면 신발이 영발이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진다고요.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뭐라고요? 안수기도 하는데 뭐라고요? 그거 해가지고 맨날 사람들 끌어모으고 돈 버는데 집착하면은 어느 순간인가 뭐라고요?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진다고. 에이? 아는가 모르겠네. 그게 요가라고. 요가는 이꼬르 요가 찢다 버릇디로다 하면 삼매, 사마띠를 얻는 것이 요가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고 영혼이 깨어나서 영혼이 까이발랴 독존해서 어떤 까르마도 쌓지 않고 내가 행위해서 내한테도 쌓이지 않고 상대방에도 쌓이지 않는 자유인으로 사는 게 요가의 목적이라고. 요가가 뭐라고요?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뭐 아사나, 뭐 체이법, 이러지 말라고 했죠.
근데 지금 여기는 하타 요가를 하니까 몸의 음양의 밸런스가 깨져서 질병이 오니까 일단 질병이 있으면은 내가 번뇌를 일으키는 9가지 중에서 하나가 뭐였어요? 질병이었죠. 몸이 불편하고 질병, 몸이 아프면은 번뇌가 일어나요. 그러면 명상을 못 해요.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그걸 찢다 마음이 자꾸 동요하니까 마음이 동요하지 않기 위해서 요가인들은 뭘 만들었다고요? 하타 요가라는 걸 만들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있었고 또 뭐 있어요? 샤트카르마, 내 몸을 정화하는 것들. 동작을 뭘 취하려고 보니까 몸이 잘 안 움직여. 왜 그래요? 왜 안 움직여요? 신경 조직이 굳어서 그렇잖아. 그쵸? 똑바로 안 해갖고 몸이 삐뚤어져 있어갖고 잘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의 신경 조직이 왜 굳어요? 응? 몸의 신경 조직이 왜 굳냐고. 스트레스. 또. 차 한잔 하시려면은, 어디 가시는데? 추워요? 스트레스. 그 다음에 뭐예요? 먹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움직이는 환경. 내가 앞에 딱이 앉아있으면 이쪽 신경은 쭉 늘어나고 긴장할 것이고 이쪽 신경은 이완할 거잖아. 그래서 몸이 체형이 비틀어질 거잖아. 그래서 요가에서는 정화법, 독소를 갖다가 제거해 주는 방법을 제하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요가에서 그런 것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뭘 권해요? 그 근계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첫 번째 뭐라고요? 순수하고 청결하고 순결하라고. 내 몸을 깨끗하게 해서 청결하게 유지하고 순수한 마음들을 가져라고. 두 번째가 뭐예요? 삼토시야, 만족해라고. 만족하면 스트레스 안 받을 것 아이가, 덜 받을 것 아이가. 세 번째가 뭐예요? 타파서. 지나가리라. 마음을. 이런 일들이 나한테 뭐라고요? 마땅히 내가 이겨낼 수 있으니까 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내라고. 오케이? 나의 가업이거나 생각하고. 네 번째가 뭐예요? 스바티아의 학습. 지금도 공부하고 있다. 이거 모른다. 이거 모르니까 자꾸 공부해야지. 그래, 알지. 알아야 면장을 하든지 요가 선생을 하든지 할 것 아이가. 다섯 번째가 뭐예요? 이슈바라 브라히다라니. 신과 함께. 신과 함께. 못 외운다고 뭘 안 그럽니다. 왜? 강아지 냄새나? 강아지 이름 뭐라고요? 여름이 냄새나? 강아지 냄새가 나는데 강아지 한 번도 안 듣고 오고 강아지 어디 있어요? 그래. 지금 여름이 냄새 맡고 있는 거죠. 일로 와. 자, 그래서 하타 요가가 체육법을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자, 하타 요가는 지금 내가 오늘 강의해 드릴 내용들은 자법 7가지를 가르쳐 줄 거예요. 나머지는 다 우리 요가 센터에서 하고 내가 센터에서 안 하는 동작은 여러분이 취하기 힘든 동작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중요한 동작은 안 해요. 자, 첫 번째 동작 봅시다. 뭐예요? 스와 스티카나 아사나죠. 어떻게 취하는 거냐 하면은, 자, 한 발을 종아리 사이, 요 사이에 끼워 넣는 거예요. 끼웠어요. 그리고 앞으로 빼는 게 아니고 밑으로, 이쪽 종아리, 오른쪽 종아리 사이에 손끝을 넣어서 이렇게 빼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스와스티카나사나. 이게 이 발이 요렇게 와서 요리 들어가고 이 발이 여기 와서 요리 올라왔죠. 크로스 됐죠. 그래서 절만자. 요렇게 보세요. 요렇게. 예. 이 절만자. 거꾸로 쓰면 안 돼. 이렇게 쓰면 히틀러!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절만자 반지 보셨죠? 요렇게 생기는 거. 다리가 요렇게 생겼다 해서 스와스티카나아사나라 그럽니다. 절만자처럼 다리를 꼬아서 앉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끼었던 발 있죠? 위에 있는 발과 밑에 있는 발 이거 살짝 빼내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것을 시타아사나. 요 발은 여기 끼워놓고 엄지발가락은 보이고 이렇게 앉아있는 걸 뭐라 한다고요? 무릎이 양쪽이 다 바닥에 붙어야 돼요. 안 닿으면 발을 바꿔요. 무릎이 안 닿잖아. 발 바꿔라고. 와 말 안 듣는데. 그렇죠. 그건 닿죠? 닿으려고 닿잖아. 가까이 지우는 안 닿아도 그렇게 앉아야 된다고. 골반이 비뚤어졌으니까 안 닿지. 그쪽 골반이 비뚤어졌네요. 닿아요? 바꿔 안 닿더만은. 자, 그게 덜 닿네 보니까. 내 몸인데 자기 몰라요. 자기 몸도 못 느껴요. 자, 이게 스와스티카나아사나, 시타아사나. 다리인자에 발을 빼야 밑에 발 끼안가 있네. 빼야 스와스티카나아사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타아사나예요. 이렇게 하는 게 시타는 시티 뭐였어요? 50 바다, 시티 바다. 원래 시티 바다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어요. 50 바다 이렇게 읽기도 하고요. 바로 신통품, 자제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리 가. 방에 들어갈래? 이리 와. 이리 와. 이쪽으로 와. 옆으로 와. 앉아. 이 화면 안 보이잖아. 이 화면을 가리면 돼. 자, 요렇게 앉는 것을 시타아사나고 왼발을 올려보세요. 아니. 왼발을 이렇게 위로 올렸어. 남, 우, 여, 좌예요. 남성은 오른쪽 핑갈라디가 양이잖아요. 양을 위로 올리고 여자들은 음을 위로 올려요. 여자들은 시타아사나는 왼발이 위로 올라가도록 앉아야 되는데 왼쪽 무릎이 안 닿으니까 내가 반대로 앉아라는 거고요. 이것을 시타 요니 아사나라 그러기도 하고 요니 시타 아사나라 그러기도 해요. 경제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좌수, 남성들은 우수가 올라가는 게 시타 아사나, 시티 아사나, 시타 이렇게 달인처럼 앉아있다. 달인자라고 번역합니다. 스와스티카나아사나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작이 뭐라고요? 고무카아사나. 이는 알죠? 그 책을 봐야 돼요. 오늘 대놓고는. 이렇게 앉아있는 고무카아사나예요. 근데 손을 가만히 보세요. 거기 손은 위로 올라간 발 쪽 손이 위로 올라갔죠. 그런 거 자세히 안 보면 모릅니다.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위로 올라간 발 쪽을 위로 올려요. 벗지 말고 그냥 했다. 오늘 했다, 아이가. 뭐, 알지, 보모. 이렇게 올리고. 그렇지. 이렇게 하죠. 위로 올리는 쪽 골반을, 여기서 우리는 이 골반을 누르니까 올라온 발 쪽들을 갖다가 뭐라고요?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더 좋아지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 골반이 들려있고 무릎이 잘 안 닿거든요. 누워보세요. 발 쭉 펴고. 자,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어. 누워보세요. 자, 발 내리세요. 이제 발 내리고. 자, 엇갈리세요. 이 발은 들어 올리고 이 발은 내리고.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제 팔을 부러뜨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둘.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여섯.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만. 이제 다시 일어나서 가보자. 들어보세요. 아니, 가보자. 들어봐라. 아까 했던 거. 왼발을 위로 올려갖고. 끼우고. 이렇게 안 끼우고, 이제 끼우고, 그죠? 그 발도 끼웠다가 밑으로 내리고. 빼보세요, 이제. 그렇죠. 이렇게 내보세요. 여기 사이에 있어야지. 내려보세요. 이렇게 좀 더 편안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운동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스스로도 가능한 운동입니다. 이제 이쪽 골반이 높고, 왼쪽 골반이 높고, 오른쪽 골반이 낮으니까, 손을, 오른발이 여기 있고, 왼발 밑으로 손을 집어넣고, 오른발을 위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힘을, 왼발은 밑으로 내리고, 오른발을 위로 올려갖고 하면은 이 골반이, 들려있던 골반이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아래로 내려가게 해서 수정하는 동작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좀 더 특이한 기법으로 수정하는 동작이 되겠죠. 고무가 아사나입니다. 고우는 무슨 뜻이라고요? 고우는 무슨 뜻이라고요? 고우. 가이아는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로, 그리스어로. 대지의 여신을 가이아라 그래요. 그 인도 말에 고우에서 갖는 얘기예요. 고우는 소예요, 소. 그 소를 하고 잡아먹으니까 제사장의 제물로 쓰고 이러니까 뭐라고요? 비슈신이 신성이 그 안에 깃들었대서 소는 농사 짓는데 특별한 거죠. 옛날에는 소가 없으면 농사 누가 짓노? 소는 누가 키우는 옛날에 맨날 농담 김준영인가 나와갖고 유머했잖아요. 소는 누가 키우냐고 이야기하는 것은 소가 없으면 뭐라고요? 농사 지을 때는 그죠? 밭도 못 갈고 눈도 못 갈고 사람이 소 역할을 해야 되니까 힘이 훨씬 더 세니까 소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뭐라고요? 소를 자꾸 잡아먹고 제물로 쓰고 자꾸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양을 제물로 쓰면은 좀 한데 소는 제물로 쓰면 안 되잖아요. 자꾸 건덩치 그게 없어지니까. 그래서 소에다가 비슈뉴 신성이 깃들어졌다 해가지고 원래 이제 소가 또 일반인들에게는 많이 쓰여요. 겨울에 뭐라고요? 소똥 두고 나면 소똥을 다져가지고 애들 겨울에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 소똥 두고 나면 겨울을 위해서 매일 소똥이 사각형 소똥 벽돌 만드는 게 애들 일이야. 놀이고. 그래 놨다가 뭐라고요? 풀밭에 소똥 떨어지는 거 팍 싸고 나면 좀 갖고 탕탕탕 쳐가지고 이렇게 사각형 벽돌을 만들어 놔요. 나중에 불쏘시개 밥 끓여 먹을 때 연탄으로 쓰려고. 인도에는 가보면은 옥상에다 막 이렇게 시골 가보면은 소똥을 재가지고 연탄으로 겨울에 불쏘시개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소가 없으면 뭐라고요? 그렇죠. 농사도 안 되고 하니까 못 잡아먹게 하려고 인도에서는 힌두교에서는 소의 비슈뉴 신성이 들어가서 못 잡아먹는다 했는데 고우는 소예요. 묵카는요? 개포 제가 아까 오늘 했죠. 우르두바 묵카, 아두 묵카. 묵카가 뭘까요? 입. 그래서 그 동작 이름이 뭐라고요? 소입 자세예요. 소 얼굴 자세라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소입 자세예요. 앞에 소입되어 있다 이가. 뿡. 소입되어 있죠, 맨 앞에. 맨 앞에 소입되어 있잖아. 고무가 아사나 2번. 2번에 소입되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소입 안 보여요, 소입. 2번에 소입. 눈이 있으면 볼 거다, 이거. 그 다음에 뭐예요? 고무카. 소입 자세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고, 손을 잡는 게, 손을 왜 우리는 엇갈려서 잡느냐? 들려있는 쪽 골반을 누르면서 이 골반을 누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손이 올라가면 뭐라고요? 이 골반이 들어 올리고 같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어깨가 밸런스가 있는데요. 우리는 왼쪽 발을 하고 오른쪽 손을, 이제 오른손을 등 뒤로 해서 왼손을 잡으면은 이게 언밸런스, 사선으로 당겨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몸이 휘어지면은 이렇게 휘어지거든요.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보통 휘어져요. 이게 골반이 들리는 쪽 어깨가 처져요. 그래서 그 골반에 들렸는 쪽 반대쪽 어깨를 갖다가 자극함으로써 이렇게 잡아줌으로써 같은 손 다른 손을 잡아줌으로써 어깨의 사선으로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다른 손을 잡는 거예요. 같은 손을 잡고 해도 무방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깨의 사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어깨를 풀어주기 위해서 반대쪽 손을 잡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 수행하고 나는 그거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 같은 손으로 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안 헷갈려. 왼쪽하고 다른 생각 잠시 했다가 뭐라고요? 내가 오른쪽 했나 왼쪽 했나 이러면 이제 곤란해지겠죠.
그것도 있고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인도의 요가를 가보면 오른쪽을 항상 먼저 시작해요. 밝은 쪽, 화이트, 태양이잖아. 태양이 먼저 달을 이끌어가는 걸 해서 오른쪽을 먼저 요가에서는, 인도에서는 해요. 인도는 하타니까, 우리는 음양이니까 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들, 우리 동양인들은 왼쪽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기본 원리라서 우리는 왼쪽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왼쪽으로 먼저 시작하는 이유가 뭐야? 누가 묻는다면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고무가아사나, 비라아사나. 하타요가 부르니까 1장 21절, 게르타 2장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마첸드라 성현이 잠을 잤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을 자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깊은 명상에 빠졌어요. 깊은 명상에 빠졌다가 한 4시간 정도, 5시간 동안 앉아있으면 다리가 제일 끄다니까, 그러니까 다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 안쪽은 이렇게 모아지죠. 바깥쪽은 열리고. 그러니까 모아지고 열리고, 그 다음 다리가 골반이 벌어지고 허리는 앞으로 뒤로 튀어나오죠. 이걸 수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골반을 안으로 접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가부좌를 틀고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이렇게 해서 풀어주는 동작으로 이렇게 해서 앉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동작, 두 번째 동작이죠. 이렇게 앉았어요. 스승님, 그 자세는 뭔 자세입니까? 새로운 자세인데요. 그러니까 비끼라, 경상도 사투리로 뭡니까? 비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작 이름이 뭐가 됐다고요? 비라아사나가 됐는가 봅니다. 비라는 인도 말로 영웅입니다. 영웅자입니다. 이렇게 앉아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 다리가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하는데, 이 두 다리 이렇게 세우거나 이렇게 눕히는 게 별로 의미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 다리는. 근데 이 다리만 지금 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요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는 비라아사나를 이렇게 두 다리를 다 한꺼번에 하는 동작으로 수업 시간에 가르칩니다. 근데 이렇게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무릎도 풀리는 것도 덜 풀리고. 그래서 제가 본래 바로 앉았다가 무릎 꿇는 동작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변형 동작으로 하는데, 그때 이제 원래 동작을 그냥 해갖고, 자, 일어나세요, 무릎 꿇고 앉으세요 하는 것보다는 뭔가 변형 동작이 있으면, 우리가 무릎 꿇고 있다가 엎드릴 때도 우리 그 고양이 포즈 마리짜리아사나 변형 동작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엎드리죠. 그렇죠? 그래, 그것처럼 이렇게 해서 뭐라고요? 무릎을 구부려서 발끝이 바깥쪽으로 오더래서 힙을 안으로 당기고 손을 당겨서 한 무릎씩 내리는데요. 처음 오는 사람들은 바로 여기다 놓고 무릎을 내리려는 게 무릎이 내려가져요, 안 내려가져요? 난 처음이라서 안 되는가 봐요. 그럼 내가 바로 고쳐드릴게요 해갖고 힙을 좀 더 당기고 손을 더 가까이 와서 엉덩이를 양쪽 발 뒤꿈 사이 가까이 와서 내리면은 훨씬 더 잘 내려지고 편안하게 내려지고, 두 발을 동시에 내리면 또 안 되면은 이 두 발을 여기서는 엉덩이를 살짝 들어주면은 골반의 유격이, 무릎의 각도가 바뀌어서 바닥에 닿을 수 있는 위치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면은 이제 뭐라고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종아리살을, 앉을 때는 이렇게 앉아버리면 무릎이 엄청나게 충격이 많이 가해진다 그랬죠. 넘어졌는데 무릎이 너무 아프네. 부러졌나 하네. 자, 그래서 종아리살을 잡아서 바깥쪽 돌리면서 이렇게 앉으면은 무릎이 뻑 열린다고. 그래서 이제 무릎 아픈 사람들한테 내가 가장 많이 처방해 주는 게 수건이나 타올 같은 걸 말아가지고 무릎 뒤에다가 이렇게 탁 낑가 넣어가지고 요 사이에다 낑가 넣어가지고 무릎의 유격을 이렇게 넓히는 운동을 많이 해주는 것들인데, 맞다, 우리 쌤한테 그거 가르쳐줘야 돼. 맨날 그거 가르쳐준다고 해요. 까먹다 오늘 저녁에 오시면 가르쳐줘야지. 이렇게 무릎을 여는 동작들을 해서 무릎을 치유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쿠션이 있어갖고 엉덩이 밑에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1개, 2개, 3개까지 받쳐주면 거의 다 누울 수 있는 게, 여기서 우리는 하고 무릎 붙이고 들어 올릴 수 있는데, 여기서 좀 더 유연하시면 팔 뒤꿈을 줍고 자리에 눕는 동작까지 되는데, 눕는 동작이 됐을 때, 누웠을 때 허리에 그 주먹을 반개라 그래요. 반개를 해서 왔다 갔다 할 정도 되면은 건강한 허리고, 주먹이 1개가 왔다 갔다 하면은 허리가 너무 뒤로 안으로 휘어져서 오리궁뎅이, 전방골반이라 그래요. 골반이 이렇게 똑바로 있으면 골반이 앞으로 쏟아져 갖고 오리궁뎅이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허리가 누우면은 어깨가 등이 바닥에 안 닿고 허리가 이렇게 만곡을 많이 크게 하게 돼요.
근데 잘 붙어갖고 딱 바닥에 붙어갖고 손이 안 들어갈 정도로 바닥에 붙어있다. 이렇게 주먹을 반개해가지고 안 들어간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다 허리가 똑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허리가 똑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 후방 골반, 골반이 뒤로 쏠려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후방 골반인 사람들, 허리가 일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척추 협착증에 많이 시달리게 되고요. 질병이 조금이라도 틀리면은 왼쪽 오른쪽에 충격이 가면은 바로 디스크가 오겠죠. 허리 만곡이 강하게 돼서 오리궁뎅이 전방 골반인 사람들은 척추가 뭐라고요? 이렇게 각도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분리가 돼서 척추 분리증을 앓게 됩니다. 척추 분리증 디스크와 척추 압착형 디스크로서 나누어지고요. 2번, 3번, 4번에 가장 문제가 오는 사람들은 주로 뭐라고요? 분리증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4번, 5번에 1번, 2번에 문제가 생기는데 보통 4번, 5번에 가장 많이 생기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압착을 많이 받으니까 디스크가 생기는, 이게 4번, 5번에 디스크가 생기고 청골에 디스크가 생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겁니다. 체형 따라서 분석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또 이렇게 좀 더 자세한 것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오케이? 그래서 해서 이렇게 하는 동작이 뭐라고요? 비라사나, 영웅자법입니다. 근데 왜 이게 영웅자법인가? 소심하게 보이는데. 만두 좀 비켜줄래? 이쪽으로. 이쪽. 나와. 이쪽으로 와. 앉아. 앉아. 그렇지. 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왜 영웅이냐고 이야기하는데, 남자애들이 이렇게 해서 어릴 때 애들 보면 이렇게 해서 잠 많이 자죠. 발 이래 하고 잠자는 애들이 있습니다. 소심해 자요. 뭐 내가 남자 여자를 구별하고자 하지는 않지만 여성적 에너지와 남성적 에너지는 잘 분리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요즘은 뭐 자꾸 섞으려 그러죠. 자꾸 섞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요? 페미가 되는 거잖아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예요. 정체성을 갖다가 남자 몸 안에 여성의 몸이 들어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다 몇 대 몇이라고요? 본래 5대 5예요. 근데 남성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나면은 남성 호르몬이 7, 여성 호르몬이 3이에요. 근데 간혹 가다 만들어지다 보면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올 때가 있는데요. 그게 언제예요? 여러분이 갱년기 되고 나면 5대 5가 되는 거라. 5대 5가 되면은 내가 착각하는 거라. 여성적 에너지가 나한테 훨씬 더 많다고. 아니면 여자들은 나한테 남성적 에너지가 더 많다고. 사실은 60대부터는 다 페미예요. 요즘은 60대도 아니더라. 한 70대부터 페미하자. 65세에서 70세까지는 부터 우리가 노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보다 중년이 지나고 노인으로 들어가면은 다 페미예요. 남성도 아닌 것이 여성도 아니에요, 사실은. 노인이지. 맞잖아요. 뭐 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의 열망이나 뭐 그런 것들이 호르몬들이 강하게 작용할까요?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성을 강조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20대들이 만약에 그런 현상이 오면은요, 좀 곤란해지죠. 그게 이제 페미가 되는 거예요. 페미 중에서, 여자애들 중에서 이쁜 페미 왔어요? 성격 좋은 페미 왔어요? 다 독해. 왜? 못생겼어. 뚱뚱해. 그러니까 아무도 남자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여자애들은 뭐라고요? 같은 동성이니까, 친하게 지내고 잘 지내죠. 뚱뚱해도 뭐라고요? 그 여자랑 살 거 아니고 사귈 거 아니니까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여자들이 훨씬 편한 거예요. 표현을 하면은. 목욕탕도 같이 가주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뭐가 된다고요? 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적, 여성들한테 학교 다닐 때 그랬죠. 친구들, 여자애들, 남자들이랑 친해서 여자애들이랑 친했어요. 여자애들이랑 친했죠. 여자애들 중에서 우리 선생님도 살짝 남성적 성향이 있는 거 아시죠? 말투나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여자들이 뭐라고 해요? 선생님한테 남성적 향기를 맡아갖고 좋아할 수도 있다고. 니한테 남자 냄새 난다. 이러면서는. 뭔 말인지 이해가죠? 여성들끼리 친해지는데도 불구하고 남성적 기질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좋아하는 상태가 되는 거라. 이건 살짝 페미적인 어떤 성향이 가지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안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이뻐서 그런 기라. 여잔 기라. 뭔 말이야? 여자로 죄송하지만 사는 게 훨씬 더 편한 기라. 뭔 말인지 알죠? 남성들한테 뭐라고요? 보호하고, 뭐, 지금 우리 회장님께서, 그죠?
나이도 어린데다가 뭐라고요? 이뻐하고 보호해주고, 지금까지도. 그쵸? 케어하고. 아니에요. 그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후회를 하면은. 금게 그래 해야지.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그래. 안 그러면 이혼할 사람들이 어디 있고, 맨날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게 잘 하시는 거라고. 알겠죠? 예? 그렇게 시켜야지. 오빠한테 어떻게 똑바로 시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말고. 그것부터 잘못된 생각이라고. 한 가지가 뭐라고요? 절대로 이 사람, 나이 든 사람, 일단은 몇 살이 넘으면, 7살 넘으면은 뭐 하지 못한다고요? 그 사람의 그것들을 바꿀 수 없다. 섭을. 정말 무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바뀌지 않는다. 오로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 사람은 깡패짓 하던 놈을 뭐라고요? 인간 만들어 갖고 바르게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위해서 나라같이 살라 그러면은 깡패짓 그만두고 바르게 살아라. 빵장사 하든지 해갖고 하면은 바뀌는 개가 전선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뭐 때문에 그래?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사랑은 그래서 7살 지나고 난 뒤에 아들을 바꾸거나 딸을 바꾸거나 남편을 바꾸려고 그러면 뭐밖에 없다고요? 사랑밖에 없어요. 그 내만 사랑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절실하게 사랑을 해야 바꾸려고 마음을 먹는다고요. 그 사람들이 인간한테는 그런 걸 찾을 수 없으니까 뭐예요? 교회 가는 기라. 하느님한테 그걸 하는 기라. 하느님은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은 순수하고 순하고 이렇게 자연이라. 우리 요가에서도 이슈바라 프라이다라니 신이 존재한다고 신성이 있다고요. 봤나? 나시 부러지 않습니다. 진짜 아는 기라. 잘못하고 있다는 걸. 그게 지도 알고 있는 기라.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근데 천성이 그래갖고 못 바꾸는 기라. 안 바뀌는 기라. 그렇지. 응? 바꿔지는 게 아니라 바꿔진 척 하는 거라고. 내가 얘기했죠. 철 들었다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납두해야 돼. 방목해야 돼. 그렇지. 그게 현명하지. 옛날에 최진실이가 그랬잖아요.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라고.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바꾸려고 그러면 안 돼. 안 바뀌어. 내가 얘기했잖아. 절대적 사랑이 아니면은 그 사람은 안 바뀐다고. 근데 그 사람에게 의무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은 좋겠죠. 긁지 말고.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게 지금 바꾸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요? 안 싸우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해보세요.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불편하면 바꾸려고 그러겠지. 왜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요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이렇게 해놓고 그만 해놓고 또 이야기를 내가 또 하게 만들래요. 좋았던 경험, 집착, 고통스러웠던 경험, 혐오 이런 게 일어난다고. 그래서 우리는 바꾸려고 한다고 자꾸 사람을. 자식을 자꾸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한다고. 니는 잘 모르는데 요즘 뭐 서울의 집 가진 김 부장인가? 드라마 시작 그 넷플릭스에서 하던데 2편까지 하길래 봤는데 참 나는 공감이 간다 그래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안 살았지만 참 공감이 가요. 사람들이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하는 행동에 대한 부분들. 중국집에 가고 지가 잘못 예약해놓고는 단골집 중국집인데 기억이 집 앞에 있는 집인 줄 거기 전화해놓고는 7시 반에 예약해놓고는 가서 왜 예약 안 되냐고 성질 내고 했더만 그 사람이 단골이니까 밥 먹다 보니까 나중에 밝혀졌어. 그 집이 아니라는 거. 그게 자강각인가 무슨 각인데 다른 중국집에 예약해놓고는 와갖고 큰 소리 치고 단골인데 이따위로 하면 안 되고 화 다 내놓고 사과 아들이 아버지 이건 아버지 잘못했는 거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바쁘다 보니까 오늘 그냥 밥 먹자 이러고 그 50대 그 뇌물에 간당간당 정리되지 못하고 명퇴해야 될 상무로 못 올라가고 부장으로 끝나는 사람. 뭐 그런 게 있어. 참 안타깝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지금 가장들이 지금 우리 50대들이 60대들이 겪고 있는
50대 말이 겪고 있는 지금 현실에 지금 봐요. 우리 IMF도 겪고 그거 이겨내고 그 열심히 살아서 우리 아들 30살까지 정말 잘 키워놨는데 우리 딸도 저만큼 잘 키워놔놓고 뭐라고요? 막바지 이제 대학교 등록금도 못 줄 상황이 발생했어요. 근데 집세도 못 낼 판국인데 이자도 못 낼 판국인데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왜? 제가 잘못해서 그럴까요? 네, 제 책임도 있습니다. 50%. 근데 누구 책임도 있다고요? 지금 이 경기를 이렇게 만들어놨는 정부 책임도 있다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잘 살아야 묵고 살 수 있는 직업이에요. 묵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배가 불러야 살이 좀 쪄야 뭐라고요? 아, 요가 한번 해볼까? 나 건강을 한번 챙겨볼까? 뭐 또 여윳돈도 있는데 해서 그 돈을 주고 올 때라고. 지금 이런 데 와갖고 여윳돈 쓸 형편이 못 된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온다고. 오케이? 그리고 지금 그동안 여윳돈을 벌어놨는 사람들은 와서 나한테 500만 원씩, 뭐 100만 원씩 내 100몇십만 원씩 1년치를 내고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돈이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내기가 18만 원씩 내기가 곤란한 사람들은 여기 안 온다고. 운동은 챙겨야 되겠고 그 정도 재산이 안 되고 그 돈을 쓰기가 선뜻 쓰기가 힘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서 어디가 있어? 그치, 주민자치센터나 싼 데 가고 저 요구한다고 그 사람들 요구 안 하는 게 아니라고 다 요구하고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갔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영웅자세가 영웅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영웅이 옛날에 보면은 갑옷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쟁을 나가려면 영웅들이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못 앉는 거라 신화가 돼갖고 왕 앞에가 무릎을 꿇어야 되겠잖아. 무릎을 못 꿇으니까 뒤쪽은 안 받치잖아. 앞쪽만 이렇게 싸우니까 많이 받치, 갑옷도 받치지 않게. 무릎을 못 꿇으니까 좀 이런 식으로 무릎을 비틀어가지고 앉는 자세로 왕 앞에 앉아가지고 왕에게 무릎 꿇는 것처럼 보였다 해서 영웅들이 왕에게 서 앉는 자세를 해서 비라사나 영웅자법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웃기지만 그렇다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비라사나를 합니다. 영웅자법. 비라는 영웅이란 뜻입니다. 나중에 또 이것도 있죠. 비라바드라사나. 비라는 영웅이죠. 영웅 중에서도 전쟁의 신. 바드라. 전쟁의 신이 하는 자세를 해서 우리가 알죠? 1, 2, 3. 무릎 꿇고 앞쪽에서 들어 올리고 비라바드라사나 2. 발 들어서 하는 비라바드라사나 3. 영웅 자세 3개가 있습니다. 비라바드라사나. 근데 그것도 영웅 자세인데 비라바드라라는 전쟁의 신의 자세 1, 2, 3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바드라사나 영웅 자세가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꾸루마사나 거북이 포즈죠. 이 거북이 포즈가 쉬워 보이죠? 앞에 뒷모습이고 앞모습입니다. 어떻게 앉아있냐면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무릎이 아파서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앉아있는 이걸 하타요가 프라티피카에는 이 구르마사나를 게란다 상히타에는 이 구르마사나를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로 표기했어요. 하타요가 프라티피카에는요 구르마사나를 두 발을 목에 걸어가지고 손을 앞으로 빼내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 자세를 구르마사나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하타요가 프라티피카 때는 이렇게 그 가기 전에 이렇게 해서 무릎을 들어서 이렇게 손을 넣어서 이렇게 있는 자세를 구르마사나라 그럽니다. 안 해봐요? 안 해봐라고. 괜찮아요. 풀려요. 역방향으로 힘주는 거 좀 잘해라고. 역방향으로 힘을 줬다가 싹 내려가라고. 지금 그걸 잘 못해서 지금 자꾸 자극이 가는 거라고. 역방향 힘주는 거 합시다. 아파도 내려가면 돼. 이제 안 끊어져. 그 다음에 뭐예요? 쿠쿠다가사나, 수딱 자세. 쿠쿠다가사나인데, 우리 수업 시간에 안 해요. 이렇게 결과부자를 틀어서, 요 사이, 요 종아리 사이에다 손을 넣고, 손을 최대한 빼내가지고 바닥을 짚고 하는데, 나도 요즘 안 해가지고 잘 못하겠어요. 쿠쿠다가사나. 그렇죠. 거리 집어넣으면 안 된다니까. 결과보자 빠드마사나가.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빠드마사나가 돼야 돼요. 뭐, 무구나무 쓰든지 뭐든지 해서 내가 이렇게 손을 안 대고도 빠드마사나가 돼야 저 꾸꾸다 아사나가 되는 거예요.
이쪽 저쪽이 다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땅 꾸르마아사나. 위로 선 거북이 자세. 여기 꾸르마아사나 거북이 자세가 있었죠? 근데 위로 우땅 꾸르마아사나에서 누워서 위로 선 꾸르마아사나. 아까 그 동작에서 꿋꿋하가사라. 수딱 자세에서 뭐라고요? 수딱 자세에서 누워가지고 손을 길을 잡으면 우땅 꾸르마아사나가 됩니다. 이런 자세를 거의 우리는 수업 시간에 안 하죠. 뭐 할 수 있어야 할 거다, 이거. 나도 안 되는데, 뭐. 나 늘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수업 시간, 옛날에 나 다 했어, 이거. 수업 시간에 내가 안 되는 동작은 안 가르친다. 내 농담으로 이러지만, 정말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건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가르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들이 어떤 수업할 때 진행해야 될 동작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자기가 안 되는 동작은 잘 안 가르치게 돼요. 그래서 잘하는 게 중요하죠. 수업 시간에 잘 안 써요. 그 다음에 오늘 했죠? 다뉴라. 활포저. 그래서 내가 앞에 한글도 이야기해주고 뒤에 산스크리트도 이야기해줘요. 왜? 둘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활포저. 다뉴라사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뉴라는 활입니다. 몸을 이렇게 활처럼 하는데 이거 들어 올릴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엄지발가락을 붙이죠. 안 붙이면 이렇게 돼요. 안 붙이면은 들면은 어떻게 돼요? 발 높이가 어떻게 돼요? 틀어지죠. 어깨 앞으로 밸런스 깨졌는 거하고 골반의 밸런스 깨졌는 것들 때문에 틀리기 때문에 뭐라고요? 엄지발가락을 붙이고 들어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 골반의 밸런스를 딱 맞춰서 들어 올리는 게 중요해요. 유튜브하고 하려면 그림을 화면에 탁탁 비춰주면 사람들이 억수로 좋아하겠지요. 우땅 꾸르마아사나, 밑에는 할포저 다뉴라아사나입니다. 그 밑에는 마치엔드라 포저로 이렇게 동작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뉴라아사나를 할 때 아랫배가 바닥에 닿은 상태에서 턱을 앞으로 내밀어서 목젖이 바닥에 닿고 상체를 들어 올리는 동작들을 하죠. 자, 한번 해볼까요? 안 해볼까요? 이론으로 배우고 싶다 이거지. 알았어요. 했으니까 그만하고 싶다 이거예요. 휴교할 때 해야지. 자, 그래서 다뉴라아사나는 보세요. 이거는 뭐라고요? 아랫배가 바닥에 닿는 거고, 그 두 번째 동작은요, 다르죠? 이렇게 잡아 당기는 게 아니고, 손을 이렇게 올려서 발을 잡고 당기고 올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아서 어깨를 틀어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우리 지원단 선생님들 목요일 나와서 하면은 이거 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 봐요. 그 다음에요, 똑같은 동작이죠. 완전히 뻗어 올리는 거고. 이 할포저 다뉴라아사나는 아랫배가 바닥에 닿는 동작이 있고요. 올프만, 이마를 바닥에 붙이고 우리는 목요일 되면은, 금요일 되면 한 번씩 하죠. 윗배가 바닥에 닿도록 발각도와 머리 각도가 45도가 되는 동작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동작이요. 마치엔드라 포즈입니다. 성자의 자세를 해서 하타요가 프라티피카 계란상히타에 소개되어 있으며 비틀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초급 비틀기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우리는 비틀기에서 손을 바닥에 짚고 한 발을 구부려서 한 발을 넘겨서 이렇게 비트는 걸 먼저, 하체를 먼저, 상체를 고정시켜 놓고 보세요. 상체를 고정시켜 놓고 하체를 비트는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에 하체는 고정시켜 놓고 상체를 비트는 동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발을, 유격이 발이 이쪽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발을 이렇게 밖으로 빼면은 손이 더 이쪽으로 밀려왔기 때문에 더 강하게 몸을 밀어낼 수 있고, 여기 있던 느낌하고 여기 있는 느낌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더 많이 어깨를 회전시키고, 이쪽은 하체를 더 많이 고정시키는 동작이라면 이쪽에 넘어오면은 하체는 고정을 덜 하고 상체를 더 많이 밀어서 많이 갈 수 있는 동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해서 아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르다, 절반만 하는 마첸드라 포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절반을 넘어가죠. 뭐가? 어깨가. 자, 어깨가, 여기 있던 어깨가 이렇게 해서 발목을 잡고 이렇게 하면은 90도잖아요. 정면으로.
이것을 손을 잡아버리면 이미 뭐라고요? 90도가 넘어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비틀어내는 것을 마첸드라 포즈라고 그랬어요. 본래는 승자의 포즈는 더 어렵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 발을 여기에 걸고 요 발을 넘겨서 이렇게 잡는 동작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그건 따라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너 것들이 이런 걸 따라해 뭐 이런 이야기예요. 인도에서는 그런 거 막 보여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안 보여줍니다. 못하니까요. 자, 그래서 마첸드라 포즈. 스와티카 차크라는요, 당연히 뭐라고요? 내가 호흡을 통해서 어디에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서 모든 차크라에 다 자극을 주고 있고요. 고무가사라는요, 물라다라 차크라하고 스와티타라 차크라를 자극할 수 있어요. 이 슈프타비라 아사나도 뭐라고요? 물라다라 차크라하고 스와티타라 차크라를 자극주고 주 자극층은 물라다라 차크라예요. 그 다음에 꾸르마 아사나는요, 물라다라 차크라 이렇게 앉는 방법을 게란다 사기타에서 이야기하고는 이렇게 앉는 방법은 물라다라 차크라하고 스와티타라 차크라인데 이렇게 내려가는 동작을 해서 스와티타라 차크라하고 물라다라 차크라하고 자극을 주는 동작으로 이루어집니다. 쿠쿠다 아사나는요, 마니푸라 차크라하고 스와티타라 차크라에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땅 꾸르마 아사나도 뭐라고요? 마니푸라 차크라, 스와티타라 차크라에 같이 자극을 줍니다. 다뉴라 아사나는 어디에 자극을 줘요? 아까 아랫배가 되고 들어올리면은 스와티타라 차크라, 마니푸라 차크라, 가슴이 윗배가 바닥에 닿도록 하면은 바로 마니푸라 차크라와 아나타 차크라에도 같이 자극을 주면서 턱을 앞으로 내면서 목젖이 바닥에 닿으면서 턱을 들어올리면서 비주트 차크라도 자극을 줘요. 근데 주 포인트는 마니푸라 차크라예요. 췌장 중심에. 당연히 아라나 마첸드라 포즈도 췌장 중심. 마니푸라 차크라에 자극을 주는데 내가 좀 더 들어올려서 에너지를 더 끌어올릴 수도 있고 더 눌러서 아래로 내릴 수도 있는데 주 포인트는 마니푸라 차크라예요. 고분만 쉬었다 합시다. 공작 자세. 팔 뒤꿈이 배. 이렇게 해서 팔 뒤꿈 최대한 모아서 명치 밑에다가 해서 여기 딱 배에 딱 걸어. 해서 딱 걸어. 손톱을 내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마를 먼저 바닥에 대요. 이마를 먼저 바닥에 대. 그리고 두 발 쭉 뻗어. 두 발 들어야 돼.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